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서처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네, 필근님을 도와서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혹시 두 분 지인 중에 네네. 변호사분 혹시 있으세요? 아, 사고 치셨군요. 예. 야.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뇨. 그럴 줄 알았다뇨. 아, 늘 지켜보고 계셨나요? 네네. 아니, 뭐 어떤 일이 생긴 건 아닌데 네네네. 사실 살다 보면은 법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우리가 반드시 있어요. 아,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예. 저 얼마 전에 친척이 너 아는 변호사 있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는 변호사? 추천할 만한 변호사? 없더라고요. 저는 뭐 의외로. 최근에 이제 네네. 우영우라고 생기긴 했는데 아는 변호사. 저만 안다는 게 문제죠. 네, 그분은 잘 모릅니다. 네. 이상한 변호사죠? 아,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네. 네.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법률 상담을 우리가 원하는 때 언제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편리하겠는데요. 네, 그쵸? 딱 보니까 오늘 주제가 네. AI 변호사구만. 아하. 예, 야,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전문가님도 변호사님이? 맞습니다. 야, 그렇군요. 예, 다들 눈치가 네. 굉장히 빠르신데요. 네. 오늘의 주제가 일단 법률 상담도 온라인 시대입니다. 아.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저희 호모 디지쿠스의 변호사분이 나오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일단 저희 프로그램 살짝 뭐 지금 오프닝 하는 거 보셨을 텐데 네. 어떤 느낌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연하게 돼서 네. 미리 좀 보고 왔는데 진짜요? 너무 이제 좋은 정보를 잘 전달해 주시고 그것도 이제 재밌게 예. 잘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설레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큰일이에요. 제가 왜요, 좀 왜요? 이렇게 그 사자 들어가는 직업, 어. 제가 약간 좀 울렁증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약간 배우신 분들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예. 그 앞에 서면 약간 말을 잘 못하는데. 예. 오늘 어떻게 될지 좀 그러니까 고민입니다. 저도 약간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은 좀 배우는 자세로. 아, 그렇잖아요. 그래요? 예. 괜히 뭐 엄한 소리 했다가 그러니까. 못하겠네 씨 하고 일어나시면 예. 어떡해요. 그럼 오늘 믿을 사람은 나쁠게요. 아니, 약간 절었어 지금. 아니, 그 말을 절면서 하시면 어떡해요. 오늘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 정말. 아무튼 못난 저희들 많이 가르쳐 주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 너무 편했나요? 네. 네, 일단 오늘의 주제가 네. 법률 상담도 온라인 시대라는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접 대면에서 상담받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많이 상담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상담이 진행되나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요즘 좀 플랫폼들이 사실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런 게 이제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름하고 어떤 분야 이런 거를 이제 올려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이제 변호사를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일단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특정 분야가 정해지잖아요. 뭐 그렇죠. 형사면 형사, 뭐 이혼이면 이혼. 그래서 일단 그쪽 대분류 정도 해가지고 찾은 다음에 그리고 거기 이제 변호사가 실제 수행했던 뭐 소송이나 그런 것들도 좀 올려놓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이 변호사 지금까지 어떤 경력을 쌓아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걸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시간대를 맞춘 다음에 그때 이제 전화나 뭐 톡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로 어떤 상담이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온 편이에요? 네네. 그 변호사가 이제 어떤 분야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하고 이제 가사 쪽, 그러니까 뭐 이혼 상속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저한테 이제 주로 그런 상담들이 많이 오고요.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민사나 아니면 요즘에 뭐 분쟁이 많은 건축이나 뭐 이런 쪽에 또 전문을 하신 분들은 또 그런 쪽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네, 아니 네. 그러면 주변에 어떤 동료 변호사님들께서 네. 이 로톡으로 활동을 많이 하십니까? 네, 제 주변에 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는 아니지만 네네네. 특히 좀 이제 젊은 후배들은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죠. 네. 예.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지금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좀 이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법률 상담이 사실은 저렴하진 않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근데 맞아요. 온라인으로 하면은 더 저렴해질 텐데 이게 변호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법률 상담을 받겠다고 기존에는 뭐 이렇게 간판을 보고 들어오시던지 아니면 네. 뭐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서 그냥 변호사 이름 정도 보고 이제 들어오시던지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 변호사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뭘 해왔고 이런 거를 보고 상담을 진행하니까 네. 실제로 좀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 변호사 이름만 보고 이제 들어오는 것보다도 이 플랫폼 상에 내가 이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딱 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네네. 실제로 뭐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어서 상담료를 좀 적게 받고 이런 거를 좀 충당할 수 있는 저희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배달 앱처럼 네. 별점 매기는 거, 리뷰 아, 이런 네. 거 남길 수 있어요? 네, 남길 수 있습니다. 오, 실제로 오. 그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이 플랫폼 상담을 하면서 좀 민감해하는 부분이에요. 아,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막 서로 비교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그 완전히 투명하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리뷰를 좀 잘 이제 달아주십사. 사실 상담을 실제로 변호사이면서도 예. 예, 좀 그럼 약간 이렇게 그 리뷰 이벤트 같은 거 하셔야겠다. 리뷰 이벤트. 뭐 선택하세요 해가지고 네, 네. 그 리뷰를 실제로 보장해 좀 주시고. 네, 저도 네. 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리뷰를 잘 달아주시면 뭐 네네. 1회 무료 상담. 이래는 너무 많고 네. 네, 한 두 마디 정도. 네, 두 질문 받아드립니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그래서 5분 추가 상담. 네, 5분 추가 정도 상담이든지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좀 리뷰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점은 거의 없지만 좀 이제 안 좋은 내용이 달린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하루 종일 우울하고 그죠? 약간 상처받죠. 네, 아, 그치. 맞아. 심각하게 마상을 입기도 하고 변호사들이 좀 되게 소심하고 예민하거든요. 아. 기억 남는 좀 뭐 악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마상 입었던 그런 리뷰가 있으세요 혹시? 뭐 상담 내용 관련해서는 없는데 네. 이제 이건 이제 상당히 보편적인 불만인데요. 내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아. 그 저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뭐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내가 세상에 제일 아프잖아요. 그치. 내 감리가 남의 안 보다. 예, 그치. 그러니까 변호사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근데 이제 내가 겪은 일이니까 너무 상처도 크고 그다음에 빨리 이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란 게 있으니까 뭐 재판 때는 상담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조금 늦게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사과도 드려요. 늦게 연락드려 죄송하다. 근데 그 리뷰에다가 이제 왜 이렇게 늦게 연락을 주시냐. 저는 빨리 상담이 바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바로 해드릴 수 없는 상황도 그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간혹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조금 이제 상처를 입기도 하죠. 네. 좀 우셨나요? 뭐 약간. 근데 사실 진짜 그렇다.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가서도 그치. 네. 내 앞에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건데 네. 온라인으로 하니까 마치 자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맞아, 것처럼 맞아. 또 이거 좀 조금 이기적이네. 오해를 하시는 분. 네. 그러면 기억에 남는 선풀, 선풀 있어요. 마음이 선풀. 따뜻해졌던 순간. 뭐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도 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제가 이제 형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일이 이제 뭐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아하. 상담을 많이 해드려요. 일단 이제 성폭력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너무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거를 풀어 나가야 될지 일단 통화를 해보면 거의 이제 넋이 나갔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톡을 해도 말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처음부터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잘 안내를 당연히 뭐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해드리면 그런 분들이 특히 이제 고마운 거 하시고 예, 덕분에 뭐 특히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마음의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변호사님 덕분에 뭐 좋은 상담도 받았지만 이제 마음의 위로까지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리뷰들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죠. 힘이 되시고 뿌듯하시고. 그래서 제가 또 이 로톡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좀 알아와 봤거든요. 오. 로톡에 대한 어떤 뭐 잘된 점들, 긍정적인 부분들 직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옆에서 말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본인 입으로 말하면 그렇죠. 조금 뻘쭘하잖아요. 조금 더 맞아요. 치켜 세워드릴 수 그렇지, 있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조사해온 거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예. 로톡, 로앤컴퍼니는 어떤 회사일까요? 로톡은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진 법률 상담 솔루션 제안 플랫폼으로 2014년 2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오래됐네요. 8월 22일 기준 누적 상담 건수가요 74만 건, 누적 방문자 수가 3,070만 명. 어마어마하죠.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 분야, 가격 등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해서
법률 상담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적 후기 중 이용도 만족도가요 97%입니다. 이야, 아주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로톡은 법률 서비스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각종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은 로엔컴퍼니를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의 예로 꼽으며 임팩트 투자를 단행했고요. 로엔컴퍼니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최근에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 또 15분 전화 법률 상담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했답니다. 예.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도 맡으면서 그러네. 또 굉장히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법률 영역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생각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젊은 변호사들은 많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원시적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 이제 서초동 가면 막 간판들 있잖아요. 그치. 변호사 누구 뭐 이런 거. 그럼 뭐 이름 정도 보고 그쵸, 그다음 뭐 그쵸.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은 그냥 뭐 포털에서 좀 검색. 어디 있나 변호사 사무소가 이 정도 찾아보고 이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 변호사를 찾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내가 전문 분야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럼. 내가 이런 상담을 하면 더 잘해줄 수도 있는데 좀 다른 분야 분들이 또 와서 상담을 하시면 약간 상담의 어떤 퀄리티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겠네. 그래서 상호 간에 어떤 수요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처음에 법률 플랫폼 이런 것을 처음에 들으셨거나 아니면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 좀 거부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부 이제 변호사분들이 또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쵸.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인데 그런 모두가 공개되는 이런 플랫폼에 뭐 얼굴이나 이런 걸 다 드러내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막 리뷰도 네. 받으면서 네,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네네. 근데 또 시대가 변하면 또 거기에 또 변호사도 맞춰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무리 뭐 변호사가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근데 요즘은 좀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못 받아들이는 변호사들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소송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특히 이제 대한변협에서 네. 처음에는 이게 이제 변호사가 요런데 이제 플랫폼에 등록되는 것도 문제지만 변협에서 이제 문제를 처음에 제기했던 거는 원래 이제 소송 관련해서는 우리가 흔히 브로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걸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우리가 특히 뭐 사무장이라고 하죠.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사건을 예를 들어 물어다 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받고 이런 게 이제 변호사법상 금지가 돼 있는데 근데 이 플랫폼이 결국 그런 게 아니냐. 이것도 똑같은 브로커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를 많이 삼았었죠. 네. 뭐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서로 해결이 됐다라기보다는 조금 어떤 그 서로의 문제점을 걱정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군요. 네, 조금 요즘은 좀 이제 분쟁이 진정이 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변협이 보기에도 아 이게 좀 수요가 상당히 있구나 현실을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실제로 대한변협에서 지금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나의 변호사라는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이 이제 로톡하고 비슷하게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비용은 따로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쪽에서 만든 게 일종의 뭐 공공 플랫폼이 되는 셈인가요? 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뭐 국가에서 뭐 지원을 받고 이런 건 아닌데 협회도 어쨌거나 사조직이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어쨌든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자. 그리고 변협에서도 또 하나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플랫폼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된 것 같다. 네,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그럼 이 네. 플랫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한번 해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국민 거의 60%가량이 아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또 70%가량은 법률 플랫폼 이용에 긍정적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편리한 정보 비교와 그리고 쉬운 법률 서비스 접근을 이유로 이 법률 플랫폼 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 이들은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정보 검색 및 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 정보 검색 시 고려 사항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려사항. 변호사님. 주로 변호사의 전문 분야 및 사건 이력을 가장 먼저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조사 결과를 들어보니까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법률 서비스에 좀 목말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하나 둘씩 사건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렇죠. 뭐 흔히 뭐 요즘 이제 뭐 임대차 관련 문제도 맞아요. 뭐 집을
빼고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할 때도 조금만한 분쟁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법률 수요는 제가 볼 땐 계속해서 항상.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아. 봅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이 로톡을 사용을 금지하는 변호사를 상대로 또 경찰을 고발을 했다. 이런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서로 고발하고 난리네요.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인데 이제 네. 처음에 이제 대한변협에서 네. 이게 이제 브로커다 그래서 이제 강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변호사를 원하는 변호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한데 왜 이걸 막냐 뭐 이러면서 뭐 서로 좀 분쟁도 있었고 또 뭐 변협하고 법무부 사이에 좀 분쟁도 있었고요.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법률 서비스가 어쨌거나 최대한 확대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쵸. 예,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뭐 상담료도 낮아지고 뭐 이런 점들이 또 간혹 있겠지만 어쨌거나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들이 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국내 법조계의 AI 인공지능 요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조금 법률 분야에서 자리 잡기는 좀 그쵸. 힘들겠네요. 실제로 지금 AI는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변호사들이 이제 사례를 진행하려면 네. 엄청나게 많은 이제 판례하고 뭐 유권 해석이나 그다음 관련된 조문들을 한꺼번에 다 리서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좀 변호사들을 좀 조력해주는 그런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담 분야는 뭐 아직 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 이것도 수요자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AI하고 이제 상담을 한다.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아직 좀 받아들이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담 분야는 아직 그 AI가 실제로 어떤 진출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원래 이제 변호사님이 처음에 개업하셨을 때는 이 플랫폼이 없었을 테고 네. 그때는 이제 무조건 우리 의뢰인들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그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어떤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다른 점들이 있나요? 변호사라면 어쨌든 종합적인 법률 해석 능력을 있다고 하니까 뭐 어떤 분야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좀 더 잘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형사랑 가사 이혼 이쪽인데 그럼 이제 그분들이 상담을 해주시면 더 열정적이고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제 이름만 보고 들어오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속한 법무법인 이름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쪽. 예,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거랑은 다른 분 상담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도 뭐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상담을 해드리죠. 오히려 네. 지금이 편하실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딱 제가 잘하는 분야의 상담이 집중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예. 그분들도 좀 더 양질의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저 하나만 궁금한 거 네.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온라인 상담이란 게 여기다가 계속 질문을 하고 네.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하고 답변 듣고 깨톡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드릴 수가 전화로도 있어요. 돼요? 예, 전화로도 되고. 그러니까 전화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예를 네, 들어 네. 뭐 이혼 상담 뭐 이런 그쵸, 건 그쵸. 이런 건데 뭐 전화로 대놓고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이 카톡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그다음 뭐 전화를 원하시면 전화를 해드리죠. 네. 전화. 그러면 그 이제 상담비가 뭐 시간 기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시간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네, 네, 뭐 네. 소위 이제 뭐 타임 차지라고 하니까 네.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상담이 좀 더 필요하다 하면 이제 얼마 추가 비용하고 보통 이 정도. 지금 되게 상세하게 묻는 걸로 봐서는 뭐 있는데. 아 있어. 뭐 있으신 것들. 지금 뭐 해외에서는 이런 법률 플랫폼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또 우리나라도 뭐 법률뿐만 아니라 뭐 의료라든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플랫폼들이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 시대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으려면 법률 플랫폼으로서 절충해야 될 부분, 개선돼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그 잘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뭐 미국 같은 데는 좀 더 이제 법률 서비스가 개방적이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좀 폭넓은 어떤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서두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이런 플랫폼을 이건 브로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폄훼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호 간에 좀 인식을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절충을 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거를 브로커라고 좀 매도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을 발전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제가 플랫폼 사용하면서도 아직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자꾸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으면 이 뭐 로톡이든 아니면 지금 네이버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걸 개선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좀 인식의 개선이 우선 필요하지 않나. 인식의 개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리뷰로 뭐 불편하다 이렇게 다는 거는 주로 뭐가 있나요? 플랫폼 자체의 어떤 불편함은 잘 없고요. 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어. 변호사의 상담 관련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하다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이제 병원 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지, 병원 갈 그렇지, 때 그렇지. 아프면 가잖아요. 그쵸. 어. 사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렇죠. 나 근데 고민이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상담을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좀 엉뚱한 얘기를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저는 잘 없고요. 네. 다른 분들 걸 보니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필근님, 예, 예. 필근님 표정 관리하세요. 아니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말 안 해줘서 네네. 평점 낮게 주는 아, 사람들이 있을 있어, 거예요. 있어요. 맞아.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맞아. 그대로 안 흘러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괜히 열받으니까 테러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유리할 거라고 상담으로 확인을 받고 싶었는데 내가 불리하다고 말하면 괜히 그걸 그러니까요. 악플처럼. 아니 제가 소극장을 운영하잖아요. 네. 한 커플이 와가지고 남자친구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공연 중간에 이벤트로 만들었어요? 추가 금액을 받고 저희가 어머. 진행을 해줬죠. 네. 근데 그 프로포즈가 까여버렸어요. 어떻게? 그분이 집에 가서 저희 공항 평점 테러를 하셨습니다. 아니 프로포즈가 잘 안 된 게 우리 탓입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해줬는데 우리는 좀 마음이 그러니까 아팠어요. 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그런 악플이나 별점 테러에 시달리듯이 네. 이런 플랫폼에서 변호사님들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네. 드네요. 네, 있죠. 예, 예, 특히 예, 뭐 예. 리뷰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네. 진짜 참차가 좀 많아 보이시는데요 지금 네. 약간 눈물 고이셨는데 있습니다. 약간 개인적으로 그 플랫폼에서 좀 개선됐으면 하는 점 혹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추가됐으면 하는 점 뭐가 있을까요? 플랫폼 자체는 이제 지금 초기 단계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느낀 거는 그 변호사들 정보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공을 하는데 네. 실제로 변호사들이 이제 제공하고 싶은 정보가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떤 소송을 해서 잘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자랑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거를 조금 좀 써놓고 싶고 이런 걸 한다면 이제 소비자들도 훨씬 변호사를 찾기도 수월한데 그렇죠. 지금 이제 플랫폼 상에는 그런 것들이 좀 카테고라이징이 구체적으로는 잘 안 돼 있는 편이라서 뭐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된다면 뭐 변호사나 뭐 소비자나 더. 찾는데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그 요즘 말로 그 깃발 꼽는다 그러죠. 네. 네, 이제 돈 좀 더 내고 광고해가지고. 노출 많이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게 좀 가능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네, 실제로 뭐 로톡에서는 그렇게 그런 상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네, 실제로 역시 뭐 배운 사람이 만든 거라서 예. 네. 저희가 생각하면 보통 있더라고. 네, 네. 이게 뭐 프리미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미엄. 뭐 몇 가지 좀 비용을 지불하면 뭐 좀 더 상단에 노출이 많이 된다든지 이런 이런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이 법률 플랫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하게 네.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로톡 이외에도 실제 네이버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플랫폼 회사들이 일단 많이 생길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진입을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중 아무래도 경쟁이 심해질 것 같고 그리고 플랫폼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이런 변호사를 찾을 때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말 잘 매칭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뭐 커플 매칭하고 비슷한 거겠죠. 네, 이런 쪽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오히려 그 플랫폼 때문에 경쟁이 너무 또 심해지는 그쵸. 건 아닐까요? 뭐 그렇죠. 이제 플랫폼 사이의 경쟁은 많아질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여기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들이 그 경쟁 속에서 뭐 상담의 질이 좀 안 좋아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도 드는데 그러진 않겠죠? 다 공부 잘하신 분들이니까. 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글쎄 뭐 말 더듬지 말자. 똑똑하시잖아요. 되게 괜찮으시죠? 저는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뭐 상담의 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변호사는 어쨌거나 이제 위임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고용된 사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위임이라는 건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 자기 가족을 맡기는 데에서 유래된 게 위임 계획이에요. 네. 그만큼 변호사와 의뢰인은 신뢰관계가 돈독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나는 위임 계약을 하는 사람이지 그치. 내가 고용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뭐 플랫폼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어떤 뭐 상담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그렇군요. 없고요. 네. 아주 듬직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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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끝까지처럼. 그 앞으로는 사자 들어가는 요 직업분들 오실 때는 미리 말씀 좀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게. 하고 와서 만나야지. 갑자기 이렇게 만나면. 난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지금 봐봐요. 지금 아무렇지도 뛰고 안톤데오가 들어가잖아. 평소에서 아무렇지도 않던데오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던데오 이렇게 가잖아. 네. 아무튼 로톡이라는 서비스 확실히 각인이 됐습니다. 네. 한번 이용할 일이 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또 사건 사고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네. 어찌됐건 필요할 때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 또 이 시간이 왔구나. 예, 법률과 플랫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혹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법률과 플랫폼은 시장이다. 시장. 시장이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이런 다양한 법률 서비스들을 한데 모아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저는 이제 시장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아, 먼저 하신다고요? 네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할까 했는데. 요거 오케이, 양보할게요. 법률가 플랫폼은 효자손이다. 효자손 뭡니까? 네. 뭘까요? 아 간지러. 아 너무 간지러. 간지러워. 근데 손이 안다. 안다. 아 그때 빡빡 효자손. 끌고 좀. 효자손. 얼마나 괜찮다. 시원합니까? 얼마나 그렇지. 시원해요. 네, 좋아요, 그런 역할을 좋아요.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벗어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제가 또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가보죠, 계속. 네, 법률과 플랫폼. 저는 민트 초코다 이렇게. 민트 초코? 민초? 예. 자칫 안 어울릴 것 같은 그 두 개가 아. 만나서 완전 새로운 맛을 내듯이 이야. 또 아직 그리고 물론 호불호가 갈리기도 해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장르다. 왠지 이런 생각. 진 것 같습니다. 민트 초코 괜찮다. 괜찮았다. 아 감사합니다. 예 깜짝 감사합니다. 놀랐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법률과 플랫폼 서비스에 소속된 변호사님들은 직업을 치과 의사로 바꿔야 된다. 아 왜요? 서비스를 이용한 의뢰인들이 입이 안 다물어져. 아 그래서 치과 의사로 바꿔야 한다. 네 지금 며칠 연속 몇 주 연속 같은 가게 마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항상 의뢰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진 변호사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회생활을 다툼 없이 정당한 기준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게 아마 법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이 서비스의 어떤 존재 이유겠죠, 역시나. 호모 디지쿠스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